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실 분 어떤 분인지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신 특유의 마스크로 모두를 쓰러지게 만드는 분입니다. 12월에 UAM 리포트를 쓰신 후에 전주를 그렇게나 자주 다니셨는데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주에서부터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단골께만 드리는 제가 군밤까지 서비스로 열심히 집에서 구워서 드렸는데요. 이분 단골입니다. 모셨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용 연구원님도 이렇게 네. 보면 이게 저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이제 약간 업돼 있으신 느낌이 좀 있어. 그죠? 좀 하이톤이라는 얘기를 그죠? 많이 듣습니다. 그게 좋아요. 네. 네. 저희하고 완전 반고정으로 지금 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어색함이 없으셨어요. 예. 아유, 제가 불러주셔서 오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소개를 뭘 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지난번에 나와 주셔서 사실 뭐 게임도 알려주셨고, 네. 그죠? 게임 미디어. 멘터즈. 네. 예, 미디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아까 박지원 아나운서도 소개를 해줬지만 UAM. 네. 저도 정말 관심이 많아서 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마음 한켠에는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보고서를 쓰게 됐어요. 맞습니다. 뭔가 봤기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일단 이제 올 8월부터 네. 네.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이제 KUAM 그랜드 챌린지라는 이름의 실증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준비된 컨소시엄들부터 그 전남 고흥에 있는 국가 비행시험장으로 와서 이 UAM을 날려서 이제 종합 실증, 종합 운용 검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내년 초부터는 UAM과 관련된 테마가 상당히 구체화되는 것이고 여기서 합격점을 받은 이제 일부 컨소시엄들은 내년 8월부터는 이제 드디어 서울 수도권에서 종합 실증을 합니다. 그래서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료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그 UAM 관련주들이 지난번에 좀 시세를 좀 낸 적도 네. 있고 미국도 좀 시세를 냈는데 네. 최근 흐름을 보면 미국도 좀 빠지고 빠졌죠. 우리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자세하게 UAM 관련해서 우리 김현영 연구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한번 올려주시죠. 아까 나왔거든요. 네, 아까 나왔어요? 하늘나는 자동차 UAM 수혜주도 힘차게 비상할까 하시면서 자, 일단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역시 이쪽도 미래의 성장 산업이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통 체증 때문에 너무 짜증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편하게 갈 수 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걸 봤더니 네. 미국 뉴욕 같은 경우도 사실 공항까지 가는데 차로 이용하면 한 47분 정도 걸리는데 네. 이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비행기? 드론이죠. 드론 네. 비행기. 이걸 이용하면 7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일단 도심 교통에 있어서 사실은 교통 혼잡 비용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은 네. 이제 한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70%가 도시 지역에 모여 살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더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혼잡 비용이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UAM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요. 즉 환경 문제가 해결이 예. 되고 또 하나 교통 혼잡 문제는 하늘에는 사실은 체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UAM이 항공 이동 수단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상 교통의 헤게모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령 이제 여의도에서 을지로 쪽으로 시청 쪽으로 제가 자주 다니는데 9km 구간을 보통 1시간을 잡고 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UAM을 활용하게 되면은 10분, 1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UAM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지금 많이 알려져 네. 있는데 뭐 현재 시장 규모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 40년 정도, 뭐 최소한 한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봤을 때도 예. 매년 30% 가까이씩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한 2030년 정도면은 네. 한 45조 원 시장. 그리고 2040년까지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우와. 예. 이 정도의 아주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일반 이제 뭐 공항 셔틀이나 도심지 간의 이런 이동, 짧은 거리의 이동뿐만 아니라 뭐 방제 쪽이나 그다음에 뭐 격오지 교통, 산간이나 도서 지역에서의 그런 격오지 교통,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이게 많이 쓰입니다. 네. 왜냐하면 조용한 침투가 가능하잖아요. 헬리콥터 대비 소음이 1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사 쪽이나 의료, 공공, 교통, 관광, 예,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수도권 도심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을 하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 과정이 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유럽, 중국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유럽이 내년 7월 다들 아시는 파리 올림픽에서 독일의 볼로콥터라는 회사하고 네. 파리 공항공사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드디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총 5개의 노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약 한 뭐 20분이 채 안 되는 비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를 타는 데 있어서 가격이 확정은 아닙니다만 14만 원 정도, 120달러 정도의 돈을 내시면 이 UA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신중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비행기를 UAM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더 안전하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2024년 내년도에 이제 최종 형식 증명 인증을 내주고 25년도부터 상용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항공 패권 다툼 이게 이제 드론 시대 때부터 UAM으로 넘어가면서까지 이 항공 패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도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자국 기업에 대해서 UAM 형식 증명 최종 인증을 내줬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도 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은 관광 노선을 시작으로 시장이 상용화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럼 미국이 제일 뒤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독일의 볼로콥터사 그 파리 올림픽에서 하는 거하고 중국은 배터리 완충했을 때 30km를 채 못 날아갑니다. 그래서 불안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용도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린 것이고 미국에서 개발 중인 것은 배터리 완전 충전을 했을 때 160km에서 200km까지 날아가는 이게 사실은 쓸모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 정도로 날아가려면 배터리 무게도 상당히 무거울 텐데. 네. 그러면은 이거 차 자체를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기술력은 계속해서 좀 연구 중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일단은 조금 무겁고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예. 비행 안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환경 기준. 그 다음이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 연방항공청 같은 데서 이제 그 최종 인증, 형식 증명이라는 걸 내줄 때도 제일 크게 보는 까다롭게 보는 두 가지가 비행 안전, 환경 기준. 예, 이게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걸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뭐 지방 행사를 네. 가거나 네네. 스케줄 이동할 때 맞습니다. 너무 장거리니까 이거를 제가 타고 다니면 너무너무 편하겠다라는 막 설레임과 네. 너무 막 허리도 안 아프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안전하냐는 거예요. 아. 이게 저는 너무 약간 예. 너무 좀 겁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걷다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심 밀집 지역을 저고도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안전도에 대해서 훨씬 까다롭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우리 보통 인천공항 가서 타시는 그런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큰 민항기 기종이 네. 요구하는 안전도와 동일한 안전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민항기 타고 동남아 이런 데 여행 갈 때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 즉 10억 비행 시간 중에 1회 미만꼴로 치명적 사고를 내야 한다. 이런 이제 안전도를 그 정도로 까다롭게 검증해요. 10억 비행 시간입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지금 유럽 항공안전청은 유럽의 형식 증명을 신청하는
UAM 기업들에 대해서는 민항기랑 똑같이 해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한 거냐면 헬리콥터가 만 비행 시간분의 1회꼴을 요구하거든요. 즉 바꿔 말하면 헬리콥터 대비 10,000배 안전하다. 우와. 그게 지금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에 대한 그 안전 인증 기준을 일단 유럽 연방항공청 EASA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미 연방항공청의 형식 증명은 우리도 10의 마이너스 9승 즉 10억 비행 시간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차 이제 그쪽 민항기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UAM은 지금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네. 이게 더 커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정부와 이 민간 기업들 간의 협력은 어느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실제로 각국 정부들이 이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네. 한마디로 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네. 그다음에 미국 공군, 그리고 이제 미 연방항공청 이 세 개 어떤 기관이 똘똘 뭉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정부기관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민관협의체 수많은 민간기업 지금은 한 100여 개 기업이 넘어요. 이 수많은 민간 기업들과 합의된 민관 협의체인 UAM 팀 코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UTK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UTK에서 실무 분과들을 쭉 쪼개서 뭐 안전 기준, 환경 기준, 뭐 기체, 엔진 뭐 쭉 있잖아요. 프로펠러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각 다 이제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지금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이고 또 버티포트 같은 이제 전기 그 UAM 전용 수직 이착륙장 네.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좀 나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내년 1월, 얼마 남지 않은 내년 1월에 인천시에서 이제 계양이랑 청라 쪽에 두 개의 버티포트를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빠르게 상용화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으쌰으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얘기만 들으면은 UAM 굉장히 완벽하잖아요. 네.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일 것 그렇지. 같아요. 이게 또 비싸게 되면 가격이 이게 또 중요하다. 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UAM 기업들은 네. 킬로미터를 가는데 1km를 가는데 한 뭐 4,000원 이 정도를 3,000원에서 4,000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택시비의 약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0원 택시비가 보통 1,500원이니까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올림픽에서 타는 가격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킬로미터당 한 6-7천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 정도에 25년도에 상용화된다고 봤을 때 네. 1km를 이동하는데 약 한 5천 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인천공항까지 가신다. 그랬을 때는 약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선 정도를 1인당 네. 그렇게 내시면 가실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제 생각하기에 나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타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필수 불가결한 공항 셔틀 외에 공항은 보통 놀러 갈 때 내가 비즈니스 여행이 있을 때 이럴 때 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 저항이 덜 하거든요. 그리고 관광지 보통 가시면 이제 뭐 케이블카나 이런 거 그렇죠. 아, 이게 5만 원이나 해? 아, 너무 비싼데? 해도 타잖아요, 네네, 가족들끼리.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려서 교통 수요하고 관광 수요 쪽이 민수 쪽에서는 시장이 먼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하나 궁금한 게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겨우 이제 1인승 하나 띄웠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조비잖아요. 네, 조비사가 조비에서는 이미 벌써 4인용 개발했고 6인용 개발을 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4인용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맞습니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는 이제 1인용이기 때문에 네. 상용화를 25년, 20 이건 너무 좀 짧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컨소시엄들은 전부 이제 한 2개 컨소시엄 빼고 나머지 5개는 해외의 UAM 기체를 네. 도입해서 사업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개 컨소시엄이 우리나라에 말씀하셨던 그 1인승 기체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이제 뭐 전략적으로 뭐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1인승 기체는 일단은 조종사가 타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제가 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사업화가 안 돼요. 파일럿이 조종사가 혼자 그냥 타고 가는 거고 이게 국책 과제로서 이제 어떤 그 기술력 우리도 UAM 기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니 여기서 이 국책 과제에서 기술력이 검증되면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 실제로 그 고객들을 이제 여객 수송 운항업에 쓰일 수 있는 기체는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컨소시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용화는 외국의 기체들이 들어와서 조비사의 기체나 영국 버티컬사의 기체들이 한국에 수입이 돼서 들어와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얘기할 거 없어요? 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일 네. 수도 있는데 2021년도에 그 중국 UAM 기업 중에 이항이라는 네, 기업이 이항사 있죠. 이게 엄청 올랐다가 네. 한국인들이 한 6천억 원 넘게 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가짜 계약이다. 네.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60% 빠졌고 네, 네. 실제로 설비도 좀 잘 안 돼 있었고 네. 그 보안이 철저한 그 생산 라인에 경비원도 뭐 한 명, 두 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폭락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아니면 추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경계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이항사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주가 폭락 사태 이후에 아까 중국이 자국 기업한테 10월 달에 최종 인증 한 군데 내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항사의 주가가 이제 최근 하반기 때는 좀 회복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회사의 설립부터 이제 개발 시작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화와 관련된 마케팅 이런 거 빼고요. 최종 항공안전청으로부터 인증받는 데까지 2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회사가 최종 누적으로 2조 원 이상을 땡긴 회사여야만 사업이 될 겁니다. 근데 2조 이상 땡긴 회사가 전 세계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미국의 조비사입니다. 네. 그래서 누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그 출자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잘 투자가 되고 지금 남아있는 돈은 또 1조 이상의 가용연금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비행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이 조비라는 회사도 2009년에 설립됐거든요. 저희는 최근에 알게 됐지만 무려 15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업력 그리고 각각의 각 국가별 가망 당국 즉 항공안전청과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이 항공산업 여객이 됐든 화물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고 나는 딱 하나만 보겠다 돈만 보시면 됩니다. 누적으로 출자한 투자받은 돈이 2조, 하다못해 1조라도 되는지. 근데 이 이항이라는 회사는 안타깝게도 한 3, 4천억 정도 지금 이제 출자를 한 상태이고 현재 수중에 있는 돈은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미국의 조비사가 1조 6천억 원을 지금 돈을 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정말로 사업화까지 갈 수 있을까? 예, 그런 이제 자금의 탄탄한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얼마나 또 사라지는지를 그렇죠. 봐야 잘못하면 뭐 유상증자 나오고 막 그러면 또 맞습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 UAM 특히 우리나라는 네. 관련 업종이 그러니까 관련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떤 회사들이 있을지. 일단은 지금은 사업 초기, 네. 산업 자체가 태동하는 초기 시점이기 때문에 기체, 즉 비행기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비행기가 있어야 그 뒤에 운항 솔루션 같은 소프트웨어도 붙고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도 붙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체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구나. 다만 현대자동차가 이제 미국 법인을 통해서 2028년까지 네.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방산 업체가 이제 계열 회사인 미국의 오버에어를 통해서 지금 그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현대자동차나 한화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체 기업은 아니지만 솔루션이나 인프라나 뭐 통신 쪽 그다음에 모빌리티 플랫폼 이런 연계해주는 지상 운송과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위 티맵이나 카카오티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SK텔레콤이나 그다음에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 근데 이제 뭐 카카오 모빌리티는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카카오 정도를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SK텔레콤이 알고 보면은 그 대장주라고 또 네네. 제가 들었는데 좀 네. 자세히 한번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내에 이제 기체를 독자적으로 지금 1, 2, 3년 안에 낼 수 있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검증된 기체를 들고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조비사라고 하는 곳하고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 혈맹을 맺고 있어요. 네. 6월경에 1억 불이니까 1,300억 오. 원치 조비의 주식을 2% 정도 매집을 하면서 서로 좀 더 이제 상용화 협약식이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이 연결고리를 좀 단단하게 해놔서 국내에서 그 조비사의 기체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기체를 명확하게 확보를 해뒀고 네. 또 하나 이제 운항 솔루션, 상공망 통신, 그 다음에 티맵 모빌리티라는 앱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마스 플랫폼 통신, 그 다음에 운항 솔루션까지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회사가 큰 캐리어 에어 캐리어라고 해서 이제 큰 비행기를 이용해서 국가 간 이동을 주로 서비스하는 에어 오퍼레이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SK텔레콤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은 도심, 근거리, 저고도에 특화된 사실은 에어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항공사가 되고자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의 야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연매출이 뭐 17조 원이 넘고 엄청 큰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UAM 사업이 네. 한 5년 뒤에 한 5천억 조금 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이라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비중이 크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5천억 정도의 규모니까요. 크지 않을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 UAM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브로드하게 광범위하게 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SK텔레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단연. 네. 그럼 포트에 담아요, 담지 마요? 근데 담으셔도 괜찮은 게 예, 지금 통신주들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예, 지금 5만 원 정도이고 사실 뭐 담으시래요. 네. 배당 수익률만 해도 네. SK텔레콤이 이제 미국 주식들처럼 이제 분기 배당을 한 지가 오래됐고요. 네. 꽤 됐고 매 분기 이제 한 1.6% 7%씩 석 달마다 한 번씩 그렇게 배당이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배당 수익률도 연간으로는 한 7% 중반 상당히 괜찮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고 주가도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어서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즘은 택시를 잡을 네. 때 그 네. 앱을 통해서 하잖아요. 네. UAM도 상용화되면 저희가 앱을 통해서 이제 와라 해가지고 이제 상용화해서 할 텐데 네. 카카오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트리거가 돼서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 카카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인데요. 그게 이제 헬스케어,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 세 가지 안에 이제 모빌리티가 당연히 네. 들어있고 또 이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는 1년 연간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UAM 산업 규모가 아까 제가 5천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1조 하던 회사가 5천억짜리 사업이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건 주가가 굉장히 크게 튈 수 있는 요인인데 모빌리티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전반적으로 모빌리티 때문에 그냥 모빌리티만으로 간다는 아니지만 헬스케어 쪽 신사업이 시작이 되고 곧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이 UAM뿐만 아니라 해외 뭐 택시 앱들 인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해외 확장 스토리.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요렇게 이제 세 개의 트리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저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네. 이제 투자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좀 UAM 이요? 미국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나라 쪽을 보고 가야 돼요? 쭉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 예. 보면은 네. 네. 미국으로 가는 게 맞죠. 미국으로. 왜냐하면 초기에는 오직 기체 기업만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이 있으니까. 기체. 그래서 네. 미국의 조비사가 제가 뭐 자료에서도 뭐 어떤 하늘의 테슬라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늘의 테슬라. 왜냐면은 이제 테슬라랑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시장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160km에서 200km 장거리로 가는 이 수직 전기 이착륙기가 조비가 나오게 되면은 최소한 1년 반 동안 무주공산이에요. 1년 반 동안 거의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비가 충분히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땅에 경쟁자들이 많아요. 내연기관 차들, 나는 휘발유가 좋다. 나는 그 배기음 감성이 좋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조비사의 그 UAM이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자라고 나온 애가 헬리콥터인데 네. 봤더니 게임이 안 되거든요. 소음도 게임이 안 되고 비용도 더 싸고 UAM이 비용도 더 저렴해요. 예,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비사 같은 그런 미국의 검증된 기체 기업들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예, 저는 국내 기업들보다는 현재는 기체를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말씀 잘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조비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네. 어느 회사가 투자했나 봤더니 이게 보니까 도요타 모터스, 그리고 네. 도요타 벤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거의 지분이 좀 꽤 갖고 있더라고요.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2대 주주예요. 예, 창업자를 제외하면 예, 제일 얘네가 얼마나 빼나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가 뭐 SK텔레콤도 했지만 테슬라에 맨 처음에 투자했던 투자 회사도 네. 그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 되는데 최근 주가가 좀 밀렸어요, 그죠? 최근에 좀 빠졌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형식 증명, 최종 인증과 예. 관련된 절차 자체가 한 1년 정도 밀렸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예. 이 1년 밀린 이유가 기존에 없던 항공기 타입이다 보니까 날개 달린 이제 고정 이끼하고 보통 이제 헬리콥터를 부르는 회전 이끼 네. 이 두 개의 특성을 같이 갖추고 있는 이제 비행기다 보니까 미 연방 항공청에서도 초반에 좀 당황을 했던 거죠. 어떤 인증 기준으로 얘를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뭘로 해야 되는지 조금 방황했던 시기가 약 네. 1년 있었고, 그게 조금 밀리면서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요렇게 또 김현용 연구원님이 얘기해줬기 때문에 요런 걸 확인하면서 조금씩 접근하시고, 가장 좋은 게 있잖아요. 분할 매수예요.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김현용 연구원님과 UAM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김현용 연구원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